경남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사고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허점은 여전한데요. 우리 이슈플러스 경남에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10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김해시의 전동 킥보드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한 김영석 김해시의회 의원과 황준승 교통과 사람들 연구소장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도 부르죠. 정확한 개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승, 그렇죠?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속도 제한이 있는 그 시속 25km로 제한이 되고 차체 중량이 한 30kg 정도가 되는 전동 킥보드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고요. 사실 개인용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단거리 이동에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초기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골칫거리로 좀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김해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이번 사고는 4월 14일 밤 9시 50분경에 김해시 외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중에 좌회전하던 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에 숨졌습니다. 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은 당시 학생은 면허가 없이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제43조와 80조에 의해서 만 16세 이상의 부터 발소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에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부재하여서 청소년들이 손쉽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점인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사고 내용을 쭉 살펴주셨는데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했는데 면허가 없었다. 그런데 이용이 가능했다. 이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이 문제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은 이제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또 별개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동 킥보드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앱에 분명히 고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운전면허 인증 또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그 교통사고, 전동 킥보드 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그 43% 정도가 그 면허가 없는 10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10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실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여 과정에서 면허증 인증 자체를 하지 않고도 누구나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바로 이 대여업체들이 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강제로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우리 이제 자동차 렌터카 빌려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여객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고객들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찍어야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쏘카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동 킥보드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좀 면허 확인 절차를 좀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요. 결국은 이런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어떤 공백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킥보드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게 한 이유는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도 결국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허술한 이런 법적 제도인데 지금 그 면허증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그 운전 면허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자신의 운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속도 감각이나 균형 감각이나 또는 뭐 교통 법규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격을 면허증 자격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이 면허 인증을 방치해서 결국은 뭐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 뭐 단속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방치해두는 것이 네.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대책 마련과 관련된 발언하셨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었습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 가지 방안을 이번 5분 자유 발언에 제시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재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면허 인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모 비치를 포함한 안전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대여업체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시 견인 및 비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네. 견인 유예 시간 설정을 하고 즉시 견인 구역을 지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서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전동 킥보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자, 일단은 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면 바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전동 킥보드 관리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앞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문제지만 지금 방치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치워지지 않고 이게 도로에 방해가 된다든지 특히 이제 어린아이나 네. 노약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그 방치되어 있는 그 킥보드에 네. 부딪혀서 넘어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킥보드가 인도에 주차가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무분별하게 관리 없이 뭐 넘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네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쪽 업체에다가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우리가 직접 견인을 하고 그 견인 비용을 업체에다가 이제 징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빠릿하게 네. 이 그 킥보드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조례의 정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뭐 지금 시행 중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학원가 또 번화가 중심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지정하자. 뭐 이런 건의도 하셨다고요? 네, 킥보드 없는 거리가 지금 서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홍대와 그리고 이제 학원가를 위주로 해서 두 곳, 세 곳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서 시행이 이제 작년 11월에 지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되는 중이고요. 사실 이런 그 번화가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킥보드가 다니기에는 뭐 그 대인 간의 그 사람을 상대로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차량과의 사고는 사실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굉장히 좀 많이 다칠 수 있는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그런 거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곳에는 킥보드를 없애는 아예
그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관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뭐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경남은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네, 그 경남 경찰청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한 4년간 그 도내에서 발생한 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거의 한 230여 건 정도가 230여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10대 청소년으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게 한 60여 건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4건 중 1건 정도가 우리 바로 그 10대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우리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식 자체가 어떤 뭐 교통 수단보다는 우리 예전에 그 어떤 뭐 놀이기구의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죠. 아기 때부터 킥보드를 그렇죠. 워낙 바로 많이 이제 그 타다 부분이죠. 보니까. 네. 그래서 크게 어떤 위험이나 경각심을 갖다가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킥보드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네. 해봐야 되죠. 우리 자전거 도로를 갖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경남도 내에서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죠. 사실 좀 끊긴 곳이 많아서.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동차와 또 상충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측면이 좀 있다는 네.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 차로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다녀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뭐 보도 주행을 한다든가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다는 거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전동 킥보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2명, 3명씩 막 타는 거 있죠. 아, 맞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3명이서 막 같이 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고요. 네. 참 그게 기가 막힌데 네. 이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무게 중심이 높다 보니까 서서 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도 많고 실제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렸을 때 타고 전동 그렇죠. 킥보드는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만 네, 네. 상당히 그게 컨트롤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바퀴도 작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이 뭐 서스펜션 같은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굉장히 민감합니다만은 그게 2명, 3명 탔을 때는 무게 중심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처럼 뭐 연습을 해보는 이런 케이스들이 없잖아요. 곧바로 그렇죠. 그걸 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연습도 없이 또 이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제대로 모른 채 운행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식적인 측면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경남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경남에 이제 그 킥보드 관련해서 조례는 창원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 최초로 이제 창원시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도내의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서 마련을 해서 현재는 함양, 산청, 하동, 의령 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이 전부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은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네. 조례만 있는 거라 보니까 아까 저희가 원했던 그런 규제 방안들은 법이 없이는 네.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실질적인 관리 단속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인을 하는 전동 킥보드 견인 요금을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가 네. 지금 창원이랑 밀양 2곳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해에서도 이거를 명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창원시가 도내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런 공유 전동 킥보드 문제로 인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내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들과 네. 협력을 해서 제한 주차 구역 지정을 하고 있고 운영 업체 자체 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뭐 업체들과 협력이 잘 돼서 잘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규제가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업체들에서 반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랑 불편보다 업체의 이익이 우선할 수는 없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편의보다도 안전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규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필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다만 규제 일변도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산업이 가진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동 편의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업체들과의 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고 제한구역 준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는 수준 정도밖에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MOU라든지 이런 거를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목표는 규제나 단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업체 모두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전동 킥보드를 개조를 하는 상황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개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그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많은 경우가 이제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높아지죠? 지금 제한 속도가 25km인데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7, 80km, 100km까지 가능한 이렇게 속도 리밋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건데요. 이걸 풀어버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차체가 굉장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를 일부 내는 그래서 이걸 또 SNS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불법 개조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실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뭐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사고 위험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전동 킥보드의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뭐 운전자 부주의, 그다음에 이제 무법적 운행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안전 수칙을 좀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좀 태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아이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면허 인증을 철저히 하는 것, 그건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동 킥보드 문제 아까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차대 보행자 사고의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횡단보도를 갈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거나 또 보도 통행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보행자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마 이용자들의 아마 기본적인 태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하면 좋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동 킥보드는 이동 편의성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면허 운행 그리고 안전보험 미착용, 무단 방치 그런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용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여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를 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반드시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명확한 입법과 행정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식 변화, 그리고 업체의 책임 강화, 그리고 행정 및 입법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회, 문화, 제도적인 모든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지켜지는 정책이 뒷받침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 플러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